자, 이런 와중에 윤석열이 계속해서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책임을 경찰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시간 동안 뭐 했냐고 경찰을 질타를 했어요. 호통을 치더라고. 너는 뭐 했는데? 그러니까요.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할 때 너는 뭐 했는데? 라고 물어야 되는데요. 네.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이 공개한 경의 비공개 발언을 보면 경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은 경찰에 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런 말을 씹으렸습니다. 나는 아니야 이거잖아. 저는 외국인이야? 나는 아니야. 아, 진짜 이게 대통령이에요. 뭐 검사예요. 아니, 뭐예요? 지가 11시 40분부터 지가 알아가지고 지가 총지휘를 했다며. 네. 그 시간에 일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실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마약 단속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요. 그걸 다 알고 지휘를 다 했다며. 근데 경찰이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경찰이 당신이 시켰는데 아무 짓도 안 하더나? 그러면서 주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하는데 그걸 왜 안 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걸 하지 말라고 시킨 놈 있다 그랬잖아. 아이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유체 이탈도 윤석열은 국회의원도 할 감이 안 되는 거예요. 동네 면장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자기가 있다니까. 자기가 11시 40분부터 지휘 상황에 하시었다. 대해서 지휘를 하시었어요, 이분이. 네. 근데 물론- 이분의 지휘에 경찰이 전혀 말을 안 들었어요. 물론 아침에 와서는 뭐 뇌진탕, 뇌졸중 뭐 이상한 다른 얘기를 씹으렸지만 과연 한남부 장관 경찰총장보다도 먼저 본인이 아시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알았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아예 장관한테 자기가 전화했다잖아. 보고가 안 올라오고 자기가 장관한테 얘기했잖아. 그건 결국 뭐야? 대통령실에서 그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 마약 단속하고 있는 그거 거를. 보고 뭐 했냐고. 응? 그러면서 야 이제 이거 오늘 저녁에 이제 단속 이빠이 때려가지고 내일 대섭 특필 되면 이제 상황이 역전되겠구나. 사고 났네 이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윤석열한테는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대통령실 혼자서 무려 5시간 내가 보기엔 7시간 정도를 7시간 8시간 정도를 혼자서 조치들을 막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있지도 않은 화상회의 뉴스를 내고 가짜 합성사진을 뿌려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건 또 합성사지 아니라고 또 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경찰만 질타를 하면서 막 승질을 내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겁나 많아요, 껴있는 게. 그러니까.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뭐 경찰청장부터 시작해갖고 가장 그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될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까지 이쪽 애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파출소장만 조지는 거예요. 지금. 경찰만 잡아 쳐놓으려고. 이럴 때 파출소에 얘기해야 돼요. 신고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4시간 동안 못 나간 거예요. 라고 탁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서울청장이 책임을 통감한다. 근데 집회 대비 탓으로 이태원 투입 못한 건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못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탓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특수본이 경찰청장, 서울청장 집무실 등 5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나요? 글쎄요. 저기를 뒤져갖고 압수수색으로 찾아낼 수 있는 이들의 무능 내지는 저기를 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법인카드 찾아내겠지. 아니 법인카드보다는 그게 있어야지. 야 오늘 밤에는 어떠한 출동 요구가 있더라도 출동하면 안 돼. 이태원 쪽에는 병력도 주지 말고 파출소에 신고 112 콜 들어와도 절대 출동하면 안 돼. 라고 명령한 문서가 나오겠죠. 갑자기? 만들겠죠. 갑자기 나오겠지. 갑자기. 아 파일이다 이렇게. 또 파일을 뒤져봤는데 휴지통에 네. 그렇게 보낸 파일이 있더라. 라는 게 나와야죠. 그래야 얘네들이 무능하고 고의적으로 반기한 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압수수색 한다고 뭐가 나옵니까?
그리고 경찰청장을 털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경찰청장 그냥은 죽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쉽게 말해서 뭐 권고 사직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내 연금하고 퇴직금 건드리는 어떤 해고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딜을 치지 않을까요? 대신 나 그만두고 나면 입 닫는 조건으로 어디 뭐 공기업이나 일반 회사에 사회이사짜리 하나는 줘야 돼 라고 하는 딜을 치지 않았을까요? 입 저는 닫아주는 조건으로? 뭐 저는 그들도 생각했는데 저는 막 다음 공천에 대구에 그럼 대구에 몇 명이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대구가 의외의 격전지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왜냐면 지들끼리 한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20명 나오겠어. 자기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는 누구든 나오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마도 이러한 비밀 지령을 내린 지령 문서를 담았던 봉투와 같은 봉투를 압수해내는 그런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게 2주 전부터 이게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한동훈이 2주 전에, 이 사건 2주 전에,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약 범죄를 강력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요거 10월 13일이에요. 근데 7일 뒤, 일주일 뒤에 윤석열이 경찰의 날 행사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뜬금없이? 그리고 3일 뒤에 한덕수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회동해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을 또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이틀 뒤에 당정 그러니까 국민회의까지 한 거지. 얘기 나온 김에 한동훈이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털고 있는 앞뒤 안 맞는 멘트들을 한번 봅시다. 예, 자기네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이번에 마약 단속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원을 보내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김의겸 의원이 물어봤거든. 김의겸 의원이 우리 방송 들으셨나? 아니지. 그런 분들은 안 들으셔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사태에서 경찰력을 빼버린 데 있어서 검찰의 마약 단속 의지 내지는 결과가 그걸 미뤄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송 작가 TV스러운 의혹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음모론이다.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고. 그래서 다시 또 물어본 거야, 다른 의원이. 아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마약 단속을 한다고 하고 대대적으로 마약 단속이 있었다고 경찰청장이 얘기를 했는데 왜 검거자는 한 놈도 없으며 검찰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몰랐다는 거예요. 안 했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안 했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그러면 한 말하고 틀리잖아. 마약과의 전쟁 그거는 막 갑자기 그렇게 말만 해놓고 실제로 또 안 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내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안 잡힌 마약 사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대대적으로 터뜨릴 만한 일종의 사전 계획서가 나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월요일 날쯤 빵 터뜨려가지고 마약 사범 300여 명, 적발, 일대 소탕 일대 소탕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성과 이런 거 준비했고 그거 담당할 놈들 쫙 깔아놨을 거야. 디데이 잡아놨을 거야. 기자들까지 다 대동하고 갈라 그랬어. 기자들 근데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 행안부 안으로 흡수돼 버린 경찰이 기자들까지 불러가지고 이런 대대적인 단속 이거를 진행을 하는데 행안부 장관도 모르고 경찰총장 안다 그랬지. 법무부 장관도 모르고 검사들 한 명도 이걸 몰랐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국정조사해서 내부 서버 까야 돼요, 검찰청 안에. 저는 기자들이 받은 문자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기자들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쉬쉬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기자라면 이 문자를 받았는데 나 같으면 깔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자들은 누구보다 그 시스템에 젖어 있는 애들이고 설사 이거 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 까는 게 지금 내가 한 사람 깐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 결코 어떤 상황의 반전도 못 가져올 거다라는 어떤 일정 해보지도 않고 패배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야, 검찰이 어떤 데인데. 왜냐하면 검찰이 출입하던 그 MBC 기자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검찰을 취재하면서 다짐한 게 절대로 검찰을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만일 이게 마약 사범들을 체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마약 사범들의 사돈의 8천을 탈탈탈 다 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16촌 4촌의 친구가 마약 사범이었다. 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누구? 잠깐만. 남 아닌가요? 남? 남 아닌가요? 남이지 사실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사람인데 남이잖아요. 아무튼 뭐 네. 그런 기사들을 만들어 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래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거지. 동창 너 16촌 친구의 그 사람 알지? 그러니까 나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의혹 강력 부인. 보강 수사 필요하다고 송치. 네. 이런 짓거리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마약 사범들 관련된 족보가 이미 데이터가 2달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난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서버 안에 다 있어. 검찰청 뒤지면 어떤 놈이 배정받았는지. 아니, 없앴겠지 또. 그렇게 따지면은 안 걸릴 애가 어딨어. 난 지금 우리 사촌 조카들도 몰라. 걔들은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나는 팬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고모 저 모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건 고모가 워낙 이렇게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보니까 그런 거고. 아무튼 이런 식의 방식으로 공안정을 끌어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주 전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윤석열, 한덕수,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 다음에 용산서까지 해가지고 결국 서울청장이 그 참사 전날에 단속 인력을 3배 증원하는 지시까지 내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윤석열, 한덕수,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전부 다 뭐냐면 이거 몰아주려고 분위기를 계속 며칠에 한 번씩 분위기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찰이 쌩을 깔 수 있나? 지금? 마약 이렇게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제일 마약 저기 할 때가 할로윈인데 사람 제일 많고 할 때가 이걸 쌩 깔 수가 있어요 경찰이? 아니잖아.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이거를? 저는 그 아이고. 사고 현장에 대한 그 인명부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탐사가 뭐 인명부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 120명 수준인 거고요. 외국인들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인명 파악이 됐지만 내국인 관련해서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나는 그 안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참사 현장 안에 사법경찰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혹이 되게 많은 게 실제로 사법경찰들 피해자는 말도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 거죠. 예. 경찰이에요라는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의 신상 명세를 안 밝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안에는 있어서 안 될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경찰관이나 말이 너무- 검찰 그러니까, 조사관이나.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 왜 이게 검찰이 모를 수가 없냐면요. 이 마약 단속이 있기 한 달 전에 대대적으로 공고를 통해 갖고 마약 진단 키트를 8천만 원어치를 사들였어요. 일단 맞춰가지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한국 그 KFDA 허가도 안 받은 미제 시약을 구매를 했었다고. 그래서 그걸 갖고 8,000명분을 들고 가려고 했었으니까 최소 이 현장에 이런 참사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8,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현장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몇백을 추려내려고 했었다는 거야. 그만큼 이 작전은 오랫동안 기획되고 누구 단순한 머리로 나와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 기획, 단계, 홍보까지 완벽하게 다 갖춰진 상황이었어. 그래서 문제는 뭐냐? 좀 더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경찰관들을 안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 마약 사범을 쉽게 보여들기 위해서. 그래서 200명도 아닌 138명이 간 거고 그중에 58명만이 정복이었고 나머지는 다 사복이었다고 하는데 단속 인원을 3배로 증원했다 그럼 내가 보기에 수백 명 이상의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숨어서 사복경찰들이 탐방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적발을 했겠지. 근데 일단 157명 전원 리스트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도네님께서는 두테르테가 마약을 매개체로 정적을 제거했었던 거 비슷하네 하셨는데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그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약이라는 범죄 혐의가 씌워져가지고 많이 이제 사망을 하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돼가지고 조사관들이 조사를 들어가는데 문제는 두테르테의 딸이 부통령이 됐고 독재자의 아들인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ICC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국제형사재판소 차원에서 기소가 될 정도로 이건 범죄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나중에 진상이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범죄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이미 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참사 여부를 논하고 있고, 자, 미국인 2명 중에 둘이 이제 한 명은 20살짜리 하원 의원 조카이고 또 친구가 같이 이번에 또 그 희생자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상당히 분노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정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한국 경찰에 분노했다라는 식으로 오독을 해서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폴리스하고 거버먼트하고 어떻게 오독이 되냐고. 그래서 아마 소송을 하게 될 거고 최소 1억 불 이상을 요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도 요구를 할 거고요. 자, 한국 국민들한테는 아무런 사과 안 한 윤석열 정부가 미국한테 1억 불을 물어주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다 미국 변호사 사가지고 국제재판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미국 측에서는 소송 들어갈 겁니다. 소송 들어오게 되면 그 소송에 있는 같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거를 단체 소송을 확대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럼 국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은 무조건 들어가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government라고 쓰지 않았어요. 영어 단어를 authority라고 썼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 정부, 정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단어를 government라고 하면은 단순히 일반 명사예요. 근데 authority라고 쓰게 되면은 이거는 그 정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명백하게 윤석열 정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아무튼 외국인 총 18명에 대한 명단이 확보가 됐는데요. 뭐 자막으로 올려드리긴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이 계신 걸 보자면 고려인 박율리아 씨 25세 러시아 국적으로 돼 있고 오스트리아 교포이자 뭐 연세어학당을 다니고 오스트리아 국적의 김모 씨 24세 남성이 있었고요. 노르웨이 출신의 20대 피해자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그 말레이시아에서 서울로 왔었던 리우라고 하는 21살 청년이 있었고요. 또 그 영화 제작을 했었던 그레이스 레이디라고 하는 호주 출신 23살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 하원 의원 조카는 앤 기스케였고요. 앤의 친구인 스테븐 블래시가 같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도미카와 메이라고 하는 26살 여성이 그 피해를 받고 또 한 명의 여성 사이타마 출신의 또 한 명의 18살 소녀도 같이 희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마디나 세르니조바라고 하는 26살 여성 피해 있었고요. 이란이 5명이나 피해가 있어요. 소미에 알리, 아파크, 알리레지, 레이한 이 정도 있었고요. 연해지 출신의 옥사나김 25살 그리고 지금 크리스티나 가르데르라 그래갖고 국적은 명확하지 않은데 현재 경북대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친구까지 총 18명 또 한 분은 상테브루크 출신의 성균관대 교환학생에는 다리아 트로벨리 크랩이라고 하는 21살 여성까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되어 있는 외국인만 18명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전부 다 이 소송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만일 이거를 끝까지 우리 정부가 부인하고 여기에 대한 연관성을 부인하게 되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제인권재판소로 이게 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란이 내부에서 지금 반정부 시위가
지난달 17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정부 차원에서 모멘텀이 필요해요. 이걸 좀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 내부를 조금 그러니까 내부 체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사우디와 전쟁을 벌인다 이 얘기가 계속 미국 측에서 흘러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란 정부 관계자라면 지금 이렇게 이란인 5명이 희생된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하고 이란이 지금 제재 때문에 한국이 이란에 줘야 될 돈이 묶여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란이 요구를 했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걸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연계시켜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정치화시키면은 한국 윤 정권 같은 스타일은 이란 좀 뭐 무시해도 되지. 만약에 미국인이 5명이 죽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만 경 같은 입장에서는 이란인 5명 죽은 거 가지고 뭘 그래 라는 식으로 만약에 지금 생각을 그렇게 단순하게 하고 있다면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란 정부가 아마 이거 가지고 상당히 크게 확대시킬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게 외국 정부도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너무 참사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정신없겠지만, 자, 참사 그 피해를 입은 자국 국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그렇죠. 어떠한 배상을 약속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연하죠.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지네들의 국내 정치 문제예요. 이란이 5명, 중국이 4명, 미국이 2명, 러시아가 한 4명. 또 4명이죠. 이 국가들은요, 최소한 어떠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정부하고 타협을 볼 가능성이 그렇죠. 없는 정부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해준다고 해갖고, 그럼 내가 조용히 묻고 지나갈게 할 수 없는 영향력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들 속이는데 정신이 없겠지만, 이걸로 덮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너무 뼈조각에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은.